오늘 배우는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여기가 수능에서 중킬러, 킬러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것보다 확장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든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통해서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 이제 고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위에 개념들이 도입되니까 대단히 중요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 관계식을 세워줘야 하거든.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극대극소라든지 x절편, y절편, 그 다음 접할 조건 요것 등을 이용해서 함수식 관계를 세웠지만 이제 비율 관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듣고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빠르게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으니까 준킬러, 킬러 문제들은 분명히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기 바래. 하지만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웠던 기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놔서는 안 되겠지. 그제? 전 시간에 우리가 미분계수 도함수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도함수의 활용이야. 맞죠? 다양한 도함수의 활용들이 있는데 큰 창을 한번 볼게요. 도함수의 활용에서 배우는 개념을 보면 이 제목에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하나하나씩 죽여나가야. 그죠? 첫 번째, 도함수의 활용에는 뭐가 있죠? 진석은? 접방이 있죠. 제목을 먼저 해요.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항상이야. 어디든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자, 쉽게 출제하면 얘들도 출제할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 기초 자료로 항상 이용돼. 접방은. 그죠? 그러므로 이 접방과 하는 방법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도함수의 활용은 증가감소.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조건. 두 번째 개념이 얘일 거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도함수의 활용이 뭐 있죠? 극대, 극소. 맞아. 그 다음 네 번째 최대 최소. 다 도함수의 활용들이야. 맞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 속도, 가속도. 요즘은 예전에는 이 속도, 가속도가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2년 사이에 여기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 속도, 가속도. 알겠습니까? 자, 이 다섯 가지 개념이 바로 도함수의 활용이야. 알겠습니까? 중요해요.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 맞춰내면 괜찮다고. 쉬운 4점짜리도 많이 출제돼. 그죠? 맞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죽여나가는데 첫 번째, 자, 접방을 구하시오 내면 이런 건 3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 저 접방이 이런 개념에 접목됐을 때 이게 조합돼서 나오거든 다. 알겠습니까? 그때 소모품으로 사용하면 자 4점짜리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 하나씩 잡아보자. 요 세 가지 유형. 틀이 짜여져 있다 그랬지. 쟤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다시 한번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줄게. 이제 미분계수가 뭐였죠? F 플라임 A였죠. 자, 우진이 도함수는 뭐였죠? F 플라임 X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전에서 왜 미분이라는 걸 배웠을까? 맞아. 얘는 특정한 수를 의미해. 얘는 변하는 수를 의미해. 만약에 우리가 이 A도 변한다면 이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 그제? A를 변수로 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제? 맞아. 그러므로 얘는 특정 수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을까? 미분계수라고 하죠. 얘를
x 이퀄 a인 점에서 요거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죠. 특정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맞습니까? 이 f'x는 변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지? 변한다는 의미는 도함수, 그지?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라고 했죠, f'x를. 맞아요? 이거는 임의의 점에서 막 변한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더라. 알겠습니까? 바로 앞전에서 배웠던 도함수와 미분계수는 기하학적 의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접방에 도입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 1번 접선의 방정식 쟤를 잡아 나가보자고. 잘 배워두세요. 원래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말로 기억되어 있거든. 세 가지 방법이. 말로 기억하는 게 더 오래 남아. 수식화도 해줄게. 그 말을 수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접방이 되는 거거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 알죠? 접점이란 그래프 위의 점이 주어질 때야. 그래프 위의 점과 같은 말이죠.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 접방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 기계적이지 잘 봐요. 접점이 주어지면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라는 소리야. 접점이란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지. 접점이 주어지면 단 요 개념만 알면 돼. 기울기를 구한다. 요 파란색만 하면 돼. 접점 주어지면 접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주면 돼. 왜? 접점과 기울기 하면 직방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반대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 기울기가 주어지면 반대로 접점을 구해야 해. 접점 기울기는 뛸래야 뛸 수 없죠. 접점 주어지면 기울기 구한다며. 기울기 주어지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 구한다며. 됐니? 얘도 매한가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 선생님 원리 봐. 얘가 독자적으로 3점짜리로 잘 출제되는데 활용이 안 된다면, 그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놓는다가 해법이야. 이 빨간색만 해오면 돼. 자, 접점의 x좌표를 알파로 놓음으로써 접점이 뭐가 된다는 소리니? 알파, f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접점이야. 이게 접점이잖아. 문자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 접점은. 이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 얘도. 기울기도 문자겠지. 맞니? 접점 주어지면 기울기 구하려면 x좌표가 뭐인 점에서 알파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f 알파를 구해주면 얘도 끝내는 접점 기울기죠. 맞니? 접점 주어지면 기울기 구하라. 우리 말로 해. 머릿속에 남는 건 얘밖에 없어, 선생님. 그러면 구체화를 시켜줄게. 여기 봐. 소혜야, 여기 좀 보세요. 첫 번째, 이 접점이 주어질 때 접방 구하는 형태를 한번 볼게. 어떤 함수? 은성아, 여기 봐. fx가 이렇게 주어져. 이 함수 그래프 위의 점 x1, y1에서 위의 점, 접점이 주어져요. 이 접방을 구해내 주시래. 자, 이 주황색 접방을 구하래. 알겠습니까? 얘가 수로 뜬다는 소리야. 그래프 위의 점이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뭐 1,2, 뭐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수로 주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므로 접점의 x좌표가 x1이지. 맞니? 접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기울기의 의미는
x 이퀄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미분계수를 활용하는 거지 그제? 그래서 쟤를 배운 거라고 알겠습니까? 즉 x 좌표가 x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 쳐서 뭐 집어넣으면 돼? x1이라는 요 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기울기지 맞니? 얘가 기울기라고요 얘가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는 접방이니까 마무리는 고1 때 배웠던 이 마무리는 셋다 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야 접점 기울기 아니까 따라해야 해. 마무리 잘 봐. y 마이너스 요 원래 y1이거든. y1은 기울기 f 프라임 x1 x 마이너스 요 x1이 있죠. 맞네? 플러스 아까 요 y 마이너스 요 y1이 있던 걸 우측으로 넘겨준 다이렉트로 y1 이렇게 해서 직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마무리도 중요하거든. 마무리도 못 외우는 애들 있어. 원래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다. 기울기와 한 점 주어졌을 때 직방. 맞니? y-y1은 기울기 f 프라임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알겠습니까? 마무리는 항상 이 직방의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사실. 야 이게 수로 떠고 이 함수가 뜨면 이제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을 구해내서 접방을 마무리하면 되거든. 즉 두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칠판 잘 봐. 기울기가 주어진대 얘들아. 이 기울기가 숫자로 뜬다고. m. 기울기가 숫자 m으로 주어지면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야 한다? 이 접점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을 구하라며. 초딩도 하지. 선생님 얘 한 번 미분 친기 기울기라며.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라며. 무함수. 그러므로 f 프라임 x를 m이라고 놓고 그죠? 여기에서 근을 구해주면 그 접점의 x좌표 얘가 되는 거지. 됐니? 다시 한번.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 미분친기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이 x값이 알파라면 이 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콤마 f 알파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 숫자로 알파 구해지겠지. 기울기 m이 숫자니까 얘 미분 치면 만약 3차 함수 미분 치면 2차 함수잖아. 결과적으로 2차 함수하고 상수 같다라고 놓으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얻어지지. 맞네? 그 근의 한 좌표를 내가 알파로 놓은 거야. 그러므로 끝났네. 기울기와 강연아 봐. 접점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기울기와 접점 구했으니까 얘의 마무리도 뭐가 된다? y 마이너스 요 y1이야. 얘가 y1이거든. 접점이. 근데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f 알파 더해주면 되니까 기울기 n배에 x 마이너스 요 x1 플러스 f 알파.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틀 여기에 y1 빼져 있던 게 우측으로 넘어간 이 형태로 암기해 주는 게 낫다고. 다이렉트로 암기해야 해. 이 접방. 알겠습니까? 마지막 거 한번 볼까? 마지막 건 뭐를 의미하느냐? 소희야 좀 잘 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 fx 밖의 점 알파 콤마 베타가 주어진대. 이 밖의 점에서 원래는 독자적으로 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활용도 가장 많이 돼. 활용도. 알겠네? 잘 기억해도. 선생님 배운 대로 간다 그랬지. 배운 대로. 어기지 말고. 이건 개념이니까 그대로 받아쳐줘야 해. 얘가 숫자로 뜬다고 밖의 점이. 그지? 밖의 점이 주어질 때 했으니까. 그러므로 밖의 점에서의 접방은 칠판 봐. 이 접점에 x 미안해. 얘를 x1, y1으로
이렇게 놓게. 왜냐하면 우리 개념에 알파로 놓는다는 듯 쓰니까 중복되니까 원래 t로 놔도 돼 이거. 그지? t로 놓는 애들도 많은데 얘가 이제 숫자로 뜬다고 x1, y1이. 그제?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뭘로 놔라 얘들아? 알파로 놓으라고. 그러면 문자로 이 접점이 알파 컴마 요 알파에 대응하는 y 값은 그죠? f 알파가 되지. 당연히 이건 문자로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야. 맞네? 접점이 문자로 주어지든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f 플라이 알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 됐니? 됐니? 마무리는 이거거든. 아까 했던 y 마이너스 요 y1은 기울기 f 플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요 x1 플러스 f 알파 얘 한 거. 여기에 잘 들어. 얘는 알파에 관한 식이거든. 그치? 알파가 문자니까 알파에 관한 식이야. 마무리는 항상 이 밖에 점 있지. 이 파란색이 요 밖에 점도 지나가잖아. 이 접선이 요 점 지나가니까 x1, y1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접선이 대입해서 뭐를 결정해 주면 돼? 알파라는 얘만 결정하면 접방이 끝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 문제 정확히 터득해도 좋지만 이렇게 말로 꼭 기억해 두고, 그죠? 어차피 이런 준식들은 니들이 만들어내야 할 과정이니까. 알겠습니까? 니들 11월까지 접방이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밖에 없어. 접점 주어지면 내가 이 접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 주어지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 구한다.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면 접점 x좌표를 알파로 넣는다. 그럼 선생님처럼 연결이 돼야 해. 그런 건 평상시에 베이스를 많이 갖춰놓을 거 아니야. 맞니? 프린트 나간 거에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응용을 못한다고. 알겠습니까? 나는 이거 알고 접선에 대한 문제 나오면 다 풀어낼 수 있어. 아무리 꼬 안 해도. 접선이라는 용어 뜨면. 됐습니까? 왜? 이 개념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해.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못 풀지만 이걸 다 알잖아? 그러면 킬러까지 잡는다라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원래 그거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어. 알겠니? 킬러 여기에서 만들어줘도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거 하나 죽었네. 자, 증가 감소도 잘 활용되는데 얘들아 봐. 원래 공부할 줄 아는 놈은 얘를 배우기 전에 증가 감소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해. 알겠니? 정의가 뭔지 아니? 아니, 증가 함수에 계속 증가하는 거야. 감소 함수에 계속 감소하는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잖아. 그걸 증가 감소 함수라고 해. 지수 로그 함수를. 그제? 그런데 그거를 정의 내릴 때 아주 중요하지. 여기가 증가함수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증가함수라고 해. 자, 정의역의 두 원소 알파, 베타가 있대. 요 크기로 있대. 응? 알파가 베타보다 작디야. 작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 있죠. F 알파가 F 베타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 주황색이 증가함수의 정의야. 그죠? 이게 증가함수. 만약에 이 조선말 대신에 이 준식을 써놓잖아. 얘들 저기 뭐지? 당혹스러워한단 말이야. 알겠니? 수능에서는 이런 문장으로도 가해놓고 가조건 알파가 정의역의 임의의 두 번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면 F 알파가 F 베타를 만족한대. 요걸 만족한대. 증가함수라는 소리야. 저 용어는. 맞죠? 얘는. 응? 왜 증가함수는? 여기 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은성아.
알파 베타 임의의 두 원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해봐. 이게 F 알파고 이게 F 베타죠. 맞네? 요 사이에 알파 베타를 계속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함수는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죠. 맞네? 맞네? 자, 이때 증가함수를 도함수라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만들면 이제부터 잘 들어. 증가함수라는 용어가 뜨잖아. 증가함수라는 용어가 뜨잖아. 바로 f 플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개념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해. 알겠습니까? 야, 등호 빠지면 안 된다. 등호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화살표를 써내면 한쪽으로 했어. 화살표 반대로는 성립하지가 않아. 요 등호가 빠지면, 그지? 등호일 때도 참 되잖아. 뭐 때문에? 우리 이거 볼래?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 증감수. 이 3차 곡선 요걸 한번 생각해봐. 왜 등호가 들어가야?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지? 어디 감소하는 데 있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런데 요 0인점에서 접선의 길기를 왜 볼래? 0인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는 0이지. 왜? 얘 미분 치면 니들 뭐니? f 플라임 x는 3x제곱이지. 됐어? 0 집어넣어봐. 0 나오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기는 0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 등호 빠지면 풀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소함수. 감소함수의 정의는 뭘까, 얘들아? 반대로 정의 내리면 되는데. 자,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 알파, 베타가 이런 크기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 이때 F 알파에 대응하는 함수값과 베타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크기가 반대로 얘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부동호가 바뀌면, 그죠? 감소한다는 소리야. 맞잖아. 즉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지. 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란 말이야. 베타가 더 크지. 알파보다 베타가 크잖아. 그때 함수값을 비교해봐. F 알파와 F 베타를 비교하면, 그죠? F 알파가 반대로 바뀌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소함수의 조건은 감소함수자가 뜨잖아, 문장에. 그제? f 플라임 x는 0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다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됐니? 이때 우리는 이 증가 감소 함수를 이렇게도 바꿔낼 수 있거든. 얘들아, 어떤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로 해석할 수 있거든. 이 말로도 종종 출제가 돼. 알겠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선생님. fx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라고 그랬지? 고1 때 배웠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데 1대1 대응이어야 해. 맞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니들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 알잖아.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에 대하여 함수값도 서로 다른 게 1대1 대응이지. 맞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1대1 대응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소했다 증가하면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됐니?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 fx가 역함수가 되도록 이 말이 뜨면, 맞네? 증가 아니면 뭐다? 감소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하기 때문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는 요 원리 또는 예를 이용해야 해. 단 최고창의 계수를 보면 3차함수일 경우 최고창이 양이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얘를 따라줘야 하고 최고창이 양이면 최고창이 음이면 얘가 된다는 소리지. 그제? 역함수가 존재하지만 맞니? 둘 다를 이용할 수는 없어. 또는이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양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뜨고 그 함수가 최고창이 양이면 증가함수가 된다는 소리지. 맞니? A가 음이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요 개념을 이용해주면 돼. 맞아. 꼭 기억해 주셔야 해. 이렇게 바꿔내면 또 못해. 이 용어를 뜨잖아. 그럼 누구나 맞춘다.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어떤 A의 범위를 구하셔. 감소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셔. 우리 중간기말 졸라 대비했잖아 그거. 그자? 그럼 이걸 적용하라는 걸 아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A의 범위 구하라면 못 푸는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러므로 증가감수가 끝났네. 넓게 보면 배울 게 없다, 그지? 수여봐, 얘 죽었어. 그지? 요 두 개 죽었잖아. 이제 극대극소. 극대극소가 뭘까? 정의는 알지, 그제? 정의는 알잖아. 극대극소가 뭐야? 위로 볼록한 부분, 아래로 볼록한 부분, 위로 볼록한 부분이 극대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극소라고 이제 알고 있어도 돼. 맞네.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정확한 용어를 설명했지. 얘들아, 여기 봐. 극대극소요. 졸라 활용되지. 극대극소요. 정의는 이거지. 얘들아, 은성량 봐. 어떤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놓게. 우리가 어떤 값, 요 알파의 좌우에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변하는 요 지점을 우리는 극대라고 배웠지, 그제?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위로 볼록하잖아. 위로 뾰족하잖아. 극대를 가지는 지점이야 걔는. 꼭 기억해.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뾰족해도 극소가 될 수 있어. 뾰족해도. 알겠니? 그걸 천점이라고 했지. 천점. 알겠니? 그 천점이 되는 꺾인 점도 극소 극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요 지점을 우리가 베타로 놓으면 원래 정의는 뭐야? 좌우에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변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극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지점의 특징을 한번 봐. 이 접선의 길이가 닿았더니 제로가 되지. 접선의 길이가 제로지. 맞아.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지. 뭐가 있다? 극대극소 판정 순서. 엄청 중요한데. 극대극소자가 뜨잖아. 얘들아, 지금부터 봐. 문장 안에 극대극소라는 용어가 떴다 하면, 제발 극대극소라는 용어가 떴다 하면 이 판정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해줘. 욕심 부리지 말고. 극대극소 판정 순서가 뭐야? 칠판 봐. 첫 번째,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이것도 도함수야. 미분했잖아, 그죠? 원함수를 미분했지. 왜 얘를 구한다? 여기에서 극대극소가 지지. 좀 전에 힌트 줬는데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니? 제로고.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돼?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우리말로 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이 근에서 일반적으로 이 근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만약 if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 두 개가 생긴다면 칠판 봐. 최고창의 계수에 따라 잘 봐. 만약에 얘가 3차 함수였는데 미분한 방정식에 이렇게 두 개 생겼다는 소리는 미분하면 한 차수 줄어들지, 그지? 우리가 극대극소를 배우는 목적을 먼저 알고 가볼까? 왜 배우는 거니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차함수는 꼭지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그래프 그렸잖아. 이차함수는 맞네? 지수 로그 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 0,1 또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지, 그지? 맞네? 3차 이상의 그래프는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2차 방정식의 근 얘가 나왔어. 알겠니? 최고차의 계수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두 개 근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사실이야. 그치? 이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지. 그치? 기억나죠? 나요 안 나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이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라는 소리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때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요 근을 경계로 증감표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죠? 맞네? 미분한 방정식의 근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를 기준으로 증감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증감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정했지. 그지? 우리 증감표 미쳤지. 증감표를 만든다? 나 만들라고 해본 적도 없어. 그지? 맨 처음 초보 시절에는 세 줄 막 그려놓고 증감표 만들었지. 이 그래프 속에서 판단하면 돼. 알겠니? 알파를 기준으로 얘는 음이지. 얘는 양이지. 얘는 미쳤네. 아우 쪽팔려. 여기가 양이지. 얘가 음이지. 얘가 양이지. 그러므로 알파인 지점에서 베타인 지점에서 이제 그래프 형태 선생님 잡는 거 봐. 고난도 문제 풀려면 이 그림들을 잘 봐야 해. 내 말 들어야 해. 여기에서 양이라는 소리는 증가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여기에서 음이라는 소리는 감소한다는 소리지. 여기에서 다시 양이라는 소리는 증가한다는 소리야. 아까 증가 감소 배웠지. 다시 한번 봐. 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양.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음이니까 감소한다고.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이라는 소리는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야. 원래 함수가. 맞네? 그래서 여기에서 뭘 가져? 극대. 여기에서 극소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최고창이 음이면 미분한 방정식의 최고창도 음이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겠지. 됐네? 까불지 말고 여기 봐. 여기에서 우리는 얘에서 극대 가져요, 극소 가져요. 그제? 여기에서 음이지. 여기에서 양이지. 잘 따라해. 여기에서 음이지. 그러므로 음이란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양이라는 소리는 엮어진 증가한다는 소리야. 양이니까 F'X가 양이면 증가한다며. 아까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며. 그 다음 F'X가 이쪽 범위에서 음이잖아. 음이니까 감소한단 말이야. 그제? 그러므로 여기에서 알파인 지점에서 극소, 베타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사실이죠. 됐니? 됐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if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여기서 잘 봐. 중근을 가질 때도 있거든. 이게 중요한데. 중근을 가지면 이차 함수는 최고창이 양일 때만 하자. 우리 이제 음일 때는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지? 요 미분한 게. 맞아. 맞아. 그러면 중근을 가지잖아. 중근을 가지면 니들 봐. 얘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은 데서도 양이지. 됐네? 요 알파 넘어서서 알파보다 큰 데서도 양이지. 그러면 선생님 봐요. 알파보다 작은 데서 양이니까 이렇게 증가해 오겠네요.
원래 함수는 그죠? 이렇게 증가해 오잖아. 또 요 지나면서도 양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됐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3차 곡선은. 그러므로 중근을 가질 때는 따라해봐. 극대극소를 가질 수가 없어 얘들아. 왜? 중근을 가지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x축에 뭐 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양양이니까 증가하고 증가해. 원래는 이과에서 이런 용어는 배우거든. 문과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런 지점을 우리는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지잖아. 이런 지점 x는 알파인 지점에서 이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붙여.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변곡점 졸라 중요해. 비율 관계에서도 내가 이 변곡점을 계속 활용할 거예요. 변곡점 됐습니까? 중요해요. 그 다음 이 미분한 방정식의 그래프가 허근을 가져. 만남이 없지 그지? 미분한기 2차면 아래로 볼록하고 최고창량이면 아래로 볼록하지. 이렇게 근이 없다는 소리야. 얘는 두 근 가졌지 아까 그제? 두 근 가지면서 최고창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극대극소가 판정되고, 중근 가지면 극대극소 못 가져. 미분한기 맞아.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미분한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허근을 갖지 그지? 맞네. 이 지점에서 이 꼭지점 여기에서 봐봐. 까불지 말고 여기 봐봐. 얘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양이 되지 그지? 됐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지 양. 맞네.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허근을 갖잖아. 얘가 아주 중요한데 얘는 변곡점이라는 걸 남겼지만 얘는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밋밋한 요 지점에서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 변곡점에서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얘는 양인 이 접선을 가지는 허근을 가지면 미분한기 허근을 가지면 이 그래프의 유형을 띄어. 3차 곡선이 3차 곡선의 유형과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면 극대극소를 가자. 중근을 가지면 극대극소 못 가자. 변곡점만 남겨.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다음 허근을 가지면 밋밋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야, 요거 기억해야 하는데 나중에 요걸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잘 보고 증감표를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까?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또는 선생님 빨리 하는 방법도 기억하죠. 최고창의 계수에 따라 근 가질 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극대극소 용어가 뜨잖아. 활용 문제. 저 용어 뜨면 판정 순서 얘 먼저 구해야 해. 미분한 방정식의 근 맞네. 그 다음 그 근을 경계로 증감표를 만들지 말고,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꼭 판정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래. 극대극소 구하시오는 않네. 극대극소라는 용어가 막 뜬다고. 그럼 이 순서대로 가서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4차 곡선도 마찬가지야. 그죠? 미분한 방정식의 근 구하고 그 근을 경계로 증감표 만들지 말고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 판정해 주는 게 좋더라라는 사실. 자, 똑같은 해법으로 가주시면 되죠. 이해 끝났네. 자, 이제 최대 최소. 어느 파트든 우리 최대 최소는 많이 활용되지, 그지? 맞네. 최대 최소 용어 익숙하지?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삼각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모든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그 값이 존재할 수 있어. 맞네. 가능성을 열어두지요. 됐습니까? 그럼 봐.
상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원래 최대 최소는 뭐니 얘들아?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있죠. x값들에 대응하는 그 y값 중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y값 중 가장 큰 게 최대. y값 중 가장 작은 게 최소거든. 그러므로 자, 정의역이 폐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래. 요 폐구간은 최소한 알죠? 맞네. 응? 폐구간이 뭐야?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개구간은 뭐야? 개구간은 열려있는 구간으로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얘를 우리는 요렇게 이제 수투에서는 정의를 내리죠. 그죠? 저 정도는 알죠. 됐네. 자, 요 구간에서 폐구간에서 함수 이 구간이 개구간일 수도 있어. 다 열려있을 수도 있어. 알겠네? 들어갈 수도 있어. 이 등호가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은 빠질 수 있어.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되겠지. 함수 fx의 최대 최소값은 첫 번째 극대극수를 구해. 왜 극대극수를 구하는지 아니? 모든 함수는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맞아. 4차는 한 번 더 꺾여. 3차는 3번 꺾인다고. 차수별로. 극대극수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극대극수를 먼저 구해놓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의역의 양 사이드 있죠? 정의역이란 뭐야? 그래프가 끊친다고. 끊치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의 양 사이드에서 함수값 F알파, F베타를 무조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값 중에 가장 큰 놈이 최대, 네 값 중 가장 작은 놈이 최소라고 했죠. 맞니? 즉, 한 예로 알파, 베타가 만약에 이렇게 끊겼어 얘들아. 칠판 봐. 알파가 얘고 베타가 얘라고 해봐. 그럼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뜻이거든. 맞네? 맞아. 그래프는 여기만 살아남는 파란색만. 그럼 우리 최대는 이 극대를 가지는 지점에서 갖고 최소는 여기서 갖지. 만약 if 알파 베타가 이렇게 끊겼다라고 밖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래프는 요거만 살아남지. 됐니? 최소는 여기에서 가지고 최대는 여기에서 갖겠죠.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대극수 구하고 정의역의 양 사이드 두 개를 구한 다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또는 간단히 얘를 종합 정리하면 그래프를 그려라. 원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나아. 맞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정의역의 기본 원리는 끊으라는 소리니까, 그죠? 맞아. 끊어서 우리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됐어? 네. 마지막으로 이 파트가 우리 교과서로 보면 졸라 길어. 그지? 맞아? 어우 미안. 하나 안 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 돼, 얘들아. 야, 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중요하지. 열나 중요하지. 기억납니까? 나요. 여기 봐. 여기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분이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돼요. 속도가 속도는 쉬우니까
나머지도 무난하게 왔죠. 무난하죠. 방정식에 미분이 활용됩니까? 되죠. 첫 번째 방정식. 이거 중요한데 fx 이퀄 0. 자, 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나오죠. 실근의 개수는 얘를 y로 놓은 그래프와 얘를 y로 놓은 그래프, 즉 y 꼴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지. 왜? y 콜 0은 뭐죠? x축을 의미하죠. 됐니?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미분이 왜 활용되니? 미분이 어디에 진서 활용되니? 이 그래프 그릴 때 활용이 되겠지.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려야 하니까. 맞네. 두 번째 개념은 내 말 잘 들어. 이 중에 적당한 항을 우측으로 이항해. 되도록이면 상수항이 있지. 미지수 K라든지 미지수 A. 그 상수항을 우측으로 넘겨주는 게 가장 좋거든. 몇 개의 항을 우측으로 이항해서, 즉 방정식 fx는 gx. 자, 얘의 실근의 개수는 얘를 y로 놓은 그래프, 얘를 y로 놓은 그래프. 만약 얘 상수만 있으면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지, 그치? x축에 평행한 직선. 되도록이면 그걸로 많이 만들지, 상수함수로. 맞네? 즉 y 콜 fx의 그래프, y 콜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교점에 뭐가 된다? x좌표가 실근의 개수가. 자, 이렇게 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거든. 이렇게. 즉 우리가 4차 방정식보다 3차 방정식이 더 잘 출제되거든.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 막 방정식 활용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 방정식 활용이야. 한 예를 들 뿐이지 뭐 4차로도 만들 수 있고, 그치? 3차 방정식 요구에 대하여 첫 번째, 얘가 가장 근을 많이 가질 때가 몇 개죠? 3개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요 용어가 뜨거든. 그치? 3방 뜨면 실근의 개수 문제 아니니? 그치?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져? 세 실근, 근의 개수 문제잖아. 내가 알려준 건 아까 그래프를 활용하려면 맞니? 그것 뺏기 정답 없어. 볼래? 개념 정리하는 거 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뜨면 얘의 그래프가 x축과, 이걸 x축이라고 하죠. 아까 첫 번째 개념 정리.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면 되지. 됐니? 만약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면 x축이 이렇게 있다 얘들아.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나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래. 됐니? 서로 다른 세실근 같죠? 네.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극대와 이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네.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지. 됐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아하, 극대 곱하기 극소가 항상 음이 되는구나. 맞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걸 어떻게 다 외워요 선생님? 그래프 그려보면 돼. 서로 다른 세분 갖는다며. 맞네? 네. 서로 다른 부호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중근 및 하나의 실근. 이 용어 이중근 및 하나의 실근이래 얘들아. 이중근은 항상 접해야 하거든. 하나의 실근은 여기네. 됐네. 잘 봐.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이중근 및 하나의 실근. 이 두 흰색과 주황색의 특징은 뭐야? 둘 중에 하나는 극대 극소 중 하나는 0이 된다는 소리지. 됐니? 즉 극대 곱하기 극소는 항상 0이 되겠지. 판별식과 비슷하다. 왜? 마지막으로